안녕하십니까. 송국권의 혼술이 매주 주말 보내드리는 정가 뒷담화 3월 5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자, 사전투표, 대선 사전투표 열기가 뜨겁습니다. 벌써 오늘 오후 3시에 30%를 넘었었습니다. 자, 17대 대선 때, 19대 대선 때죠. 19대 대선 2017년에 이 시각 오후 3시 사전투표 둘째 날 오후 3시에 15%였으니까 지금 사전투표율이 배 이상 뛰어 올랐습니다. 자, 어느 쪽에 유리할까? 분석이 제각각인데, 일단, 민주당 지지층은 원래 사전투표 때부터 응집을 하죠. 그래서, 또 특히 이번에는 이 보수층 유권자들 사이에, 재작년 4.15 총선 때 사전투표 부정개표 의혹, 이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사전투표율이 상당히 낮을 것이다.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면은, 이 사전투표율이 올라가면은 민주당 이재명에게 좀 유리한 것 아닐까, 그런 분석이 어제까지 나왔습니다. 어제 보면 첫날 실제로 17.6%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는데 호남 지역 평균이 26%입니다. 그래서 2017년 15.8%보다 호남 지역에서 10%포인트나 상승을 했고, 또 대구 같은 경우는 어제 15.43% 이렇게 상당히 낮았기 때문에 전체 영남 평균 이 17.5%. 그러니 전체 평균과는 비슷하지만 영남 지역 평균이 이 호남 지역 평균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거의 10% 가까이 낮기 때문에 이것이 이재명에게 좀 유리한 것 아닌가. 자, 이런 분석도 나오기도 했는데 오늘은 지금 대구 지역의 사전투표율도 상당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경북은 물론이고요. 경북은 지금 35.1% 3시 기준으로 전국 평균보다 5%나 더 높고 대구도 27.8%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전투표가 지역적으로 일단 봐도 그리고 또 특히 이 사전투표에 대해서 좀 트라우마가 있는 보수층 유권자들이 그래도 사전투표에 많이 나가고 있으니 이것이 결국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것은 아니다. 사전투표에서도. 자,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남을 중심으로 지금 윤석열 지지층이 총결집을 하는 수도권도 마찬가지고 자, 그런 상황을 보이고 있는데 특히 또 하나 긍정적인 요소가 있죠. 보너스적인 요소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오늘 첫 지원 유세를 이천에서 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같이 공동 유세를 처음 한 것이죠. 안철수 후보는 2012년에 문재인 후보와 단일화를 했을 때는 그때 사실상 지원 요새 하지 않고 투표 날에 투표하고 바로 미국으로 떠나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이번에는 공동정부를 약속했기 때문이죠. 그 때문에 지금 윤석열 후보를 도와서 적극적으로 마지막 유세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성세가 더 굳어지고 있다. 윤석열 후보의 성세가 더 굳어지고 있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이 상황을 이재명 캠프도 모를 리가 없죠. 지금 쏟아지는 지지율 조사, 또 당선 확률 조사, 이런 모든 조사들, 민주당 안에도 민주연구원이라는 정체를 분석하는 기구가 있죠. 그것이 다 지금 검토가 끝났을 겁니다. 그래서 폐색이 짙어졌다. 이런 분석이 내부에서는 완료가 됐겠죠. 그것도 안 하고 있으면 정당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분석이 완료가 됐고, 사실 지금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일종의 찌라시, 여의도 정가에 놔두는 찌라시에 보면은 민주당이 대선 끝나고 바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하기 위해서 물밑에서 일부가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까지 찌라시에 돌고 있습니다. 어차피 선거에서 질 거니 그때는 총연결 대표 체제가 물러나고 비대위 구성하는 게 당연한 수순이죠. 그리고 비대위원장은 정세균이 맡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놔둘 정도로 민주당 스스로도 폐색이 짙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 스스로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 지금 곳곳에서 보입니다. 가령 지지층 내부 균열이 심각한데 어제는 디지털 팀 40명이 윤석열 지지를 선언했죠. 민주당 디지털 팀이. 그리고 친문단체가 지금 윤석열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조하고 답답하니까 여러 가지 실책, 또 오버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보이는데 오늘은 하나 아이러니한 상황,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재명의 열성 지지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전투표에서 우리를 찍었다. 이렇게 일종의 좀 감격해하는 모습,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또 하나는 이재명 후보가 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군사 독재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차별화를 하기 위해서인지. 자, 그 두 가지가 상당히 이 폐색이 짙어진 진영에서 나올 수 있는
일종의 뭐 아이러니다 이렇게 보이는데, 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오전에 그 삼성서울병원 지금 입원 중입니다. 사면이 된 상태에서 입원 중인데 삼성서울병원 인근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남색 외투를 입고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남색 외투. 근데 이 남색 외투는 뭐 눈에 많이 익었을 겁니다. 그때 검찰 조사를 받을 때 이 입고 다녔던 그 외투죠. 그 외투인데 지금 그동안 옥에 있었고 지금 병원에 있었는데 옷을 새로 사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그 남색 외투를 입고 이 사전투표를 했는데 이것을 두고 이재명 주변의 스피커들이 의미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파란색이 민주당의 상징 색깔이죠. 남색이 이 파란색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것을 가지고 이 의미를 막 부여를 하고 있는데, 자, 황교익 씨, 뭐 소위 마칼럼니스트라고 하는 그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다가 논란이 일었죠. 이재명이 시켜줬는데, 황교익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근혜가 남색 외투를 입고 사전투표를 했다는 정언이 언론에 등장했다. 남색은 용어로 딥블루다. 딥블루. 그러니 짙고 깊은 파란색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 파란색을 입고 투표한 것은 이재명을 지지 선언한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 그래서 마치 이 박근혜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찍으라고 이야기한 것, 뭐 메시지를 보낸 것처럼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론조사 업체 윈즈코리아 박시영 대표, 어제 제가 말씀드렸죠.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을 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여론조사 담당 행정관을 했고, 이 박시영이 운영하는 윈즈코리아만 어제 쏟아진, 한 20개 정도 쏟아진 여론조사, 지지율 조사에서 윈즈코리아만 이재명이 오차범위 안에서 앞서는 걸로 나오도록 한, 자, 그 박시영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박근혜가 남색 옷 입고 투표를 했다. 홍준표는 파란 마스크 쓰고 투표를 했다. 속마음을 드러낸 것일까? 자, 홍준표도 파란 마스크를 썼다고 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 아니냐, 이재명을 지지한 것 아니냐 이야기고, 박근혜 전 대통령 남색 옷 입고 투표를 해서 속마음을 드러낸 것일까?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 열린공감TV, 친정권 성향 유튜브 채널이죠. 계속 줄리 의혹 제기하고 하는 이 열린공감TV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회의원 시절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은 패션으로 의상의 컬러로 말을 한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옷 컬러와 메시지의 일치에 민감했던 그녀다. 국민의힘은 파란 외투를 입고 투표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뭐라 할지 두고 볼 일이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메시지, 옷과 관련한 메시지에 민감해했다. 뭐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옷 색깔은 모르겠지만 뭐 전투복, 정치인 시절에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죠.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리거나 또 대여 투쟁을 하거나 뭐 이렇게 할 때는 이 바지를 많이 입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투복 차림이다 이런 이야기는 좀 많이 했습니다. 중요한 순간에 바지 차림으로 대중 앞에 섰는데, 뭐 그때도 제 기억에도 남색 옷은 즐겨 입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유영하 변호사에게 조선닷컴이 물었습니다. 남색 유영하 변호사, 지금 유일하게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회를 하고 일을 처리해주는 사람이죠. 유영하에게 남색 외투를 입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이렇게 조선닷컴이 물으니 유영하 변호사가 원래 검찰 출두 때부터 입으신 옷이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다. 제가 이 썸네일에 보여드린 이 사진도 지금 남색 외투를 입고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 그래서 옥에 있으면서 뭐 다른 옷 샀을 리도 없고 해서 그 옷을 입고 나온 건데 이걸 의미를 부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지금 그전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 전에 어떤 메시지를 입장을 낼지 상당히 좀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지금 대구 달성 사저를 새로 마련했는데 그쪽으로 옮길 때 입장을 낼 것이라는 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 이제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남았는데 그 사이에 옮길 준비가 다 갖춰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선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메시지는 없는 걸로 보이는데, 뭐 유영하 변호사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선과 관련한 메시지를 내놓은 문제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다 이렇게 답했는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언급은 없을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박근혜 전 대통령 그동안 이 어떤 건강이 악화돼서 병원에 오갈 때나 이런 때 보면은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이 자주 포착이 됐는데 오늘 그 사진은 없지만 휠체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걸어서 투표소에 입장을 한 걸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건강이 많이 회복됐다는 의미가 되겠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소위 최순실 게이트 이걸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상태지만 작년 연말에 특별사면, 늦게나마 특별사면이 돼서 지금 선거권이 회복됐기 때문에 오늘 사전투표를 한 것이죠. 자,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죠. 사전투표를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과연 누굴 찍었을까? 누굴 찍었을까? 자, 지금 민주당 이재명 주변의 스피커들은 아마 이재명을 찍었을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남색 이야기를 막 하는 것은 그 의미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재명은 자신과 그 선친 박정희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필요할 때만 약간 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가 대구나 이 구미 같은 데 가서 그 다음에는 다른 곳에 가면은 아주 혹독하게 비난을 하는 그런 인물이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존경하는 박근혜 이야기했다가 나중에는 내가 정말 존경하는 줄 알더라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하는 이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다 떠나서도 지금 정권 교체의 필요성을 4.15 총선 때 재작년 4.15 총선 때 정권 교체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죠. 그때 총선에서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달라 이런 메시지를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냈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에 대한 강한 의지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특사 당시에 제가 그때 한번 믿지 못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특사를 받았을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과 관계 당국의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서 그런 메시지가 나왔죠. 저는 그것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임기 마지막까지 오게 가뒀다가 지금 임기가 다 되니까는 사면을 하는 그 정권의 심심한 사의를 표했을까? 제가 이런 의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확인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지만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정권 교체의 의지를 한번 4.15 총선 때 표현을 했고 여러 가지 정황으로 볼 때 남색국과 이재명 지지는 전혀 무관하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면 윤석열을 찍었을까요? 윤석열은 최순실 특검의 수사팀장으로 활동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법적 근거를 제공했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처음에 서울중앙지검장을 맡으면서 추가 기소도 하고 그런 전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주변의 인물 중에서는 여전히 이 윤석열을 비판을 하는 그런 인물들도 많죠. 대표적인 인물이 이번에 대선에 출마했습니다. 조원진 우리 공화당 후보. 지금 조금 소음이 들리실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제가 있는 광화문 밖에서 조원진 후보가 지금 여러 당원들, 청중들을 모아놓고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조원진 후보를 찍었을까? 조원진 후보는 그래도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게 들어가고 나서 변함없이 우리 공화당을 이끌면서 집회도 하고 석방을 요구를 하고 탄핵 무효를 외치고 하는 인물이죠. 지금 출마해서 11번을 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관되게 탄핵 무효 석방을 요구하고 광화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을 지금 같이 걸어놓고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박근혜 전 대통령 누구를 찍었을까요?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 주변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우리를 찍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지금 또 우왕좌왕하고 자충우돌을 하는 모습입니다. 어제는 갑자기 문재인 대통령과 과거 군사 독재 시절의 대통령을 같이 유사하다 이런 말까지 했습니다. 자, 어제 CBS 라디오 연설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이재명의 이야기입니다. 재계 첫 대통령 선거는 1987년이었다. 1987년. 그러면은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된 그 선거죠. 그리고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이 출마를 했던.
1987년이었는데 전두환 대통령 시절입니다. 여러분은 태어나지도 않았을 그 당시는 군사 독재에 맞서서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시절이었다. 군사 독재, 전두환 군사 독재에 맞서서. 그때도 어려운 시절이었지만 사실 지금도 별반 다르지가 않다. 문재인 정부 하에서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별반 다르지가 않다. 공권력의 위협과 폭압이 양극화와 불평등, 저성장, 기회 부족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러니까 군사 독재 시절의 공권력의 위협과 폭압이 있었는데 그때는 지금은 양극화와 불평등, 저성장, 기회 부족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독재 정권과 별반 다르지 않다. 정치 제대로 하지 못한다 이 이야기죠. 국정운영 엉터리다 이 이야기를 문재인을 겨냥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청년들의 삶이 위태로운 것도 마찬가지다. 자, 이렇게 되니 국민의힘에서는 아니 지금 그러면 문재인 정권과 군사 독재를 같이 보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 폐쇄기 짙어졌죠. 이재명 캠프에서 폐쇄기 짙어지니까는 내부에서 캠프 내부에서 여러 가지 자중질환 그리고 극도의 혼선 이런 것이 빚어지면서 지금 스스로 이재명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돼 가고 있습니다. 정가 뒷담화였습니다.